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 혼자가 아니라 제 옆에 아주 특별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풍수나 명리학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약간 살이 찐 환자로 이제 원장님을 찾아뵙고 좀 조언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원래 이분은 이제 건축가이시자 그 다음에 풍수 전문가로 방송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저랑 월요일 저녁 7시 TV조선의 건강한 집에 고정 패널이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분을 잘 쌓아가고 있는 중에 지난주인가 저희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본인이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이제 해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체중이 좀 늘었나요? 체증이 조금 는 것도 있고 없던 살이 붙으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면서도 저녁에 뭘 늦게 먹게 되니까 네네. 약간 악순환인 것 같아서 이번 이 디톡스를 계기로 한번 이 악순환을 끊어보려고. 네, 제가 오늘 이제 검사를 해봤거든요. 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제가 대부분 비만 환자들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극히 정상 표준에 들어와 있는 체중은 잘 못 봐요.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체중은 정말 지극히 정상 레벨에 들어와 있고요. 단지 체지방률이 남성은 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15%에서 18% 지방을 가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박성준 쌤은 조금 높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은 지금 30대시지만 제가 이분을 처음 뵀을 때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늙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체지방률에는 나이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대인지 50대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 볼 때 아주 나쁘진 않은 체지방률이세요. 네. 단지 근육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근육은 좀 더 키우실 필요가 있고요. 나이가 연배가 있으시다 보니까 내장 지방의 레벨이 꽤 올라갔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분 얘기하죠. 옆에서 들으시잖아요. 네.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위험이 있는데 약간 그런 위험을 앞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체중을 제가 보기에 지방을 한 3kg 내외 정도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식사 같은 규칙적으로 하세요? 굉장히 저는 식사는 불규칙합니다. 네.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식사가 불규칙하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두 분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관심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변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박성준 쌤은 지금 이 체중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가야 정상인 분이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걸로는 식사도 불규칙할 뿐더러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특히 중요한 거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 걸 많이 먹는 남자는 처음 봤습니다. 거의 콜라 사이다를 다 알고 계시죠? 탄산은 너무 좋죠.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식생활을 갖고 있는 우리 박성준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피로감도 좀 있고, 몸도 무겁고, 수면도 좀 안 좋아졌고, 이런 상태에서 해독, 디톡스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해독 과정이요, 2주 정도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좀 의지가 있고, 알려주시는 대로 잘 따라해서, 반드시 좀 디톡스를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비슷한 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도 없고, 다이어트 관련돼서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이어트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저희가 하는 해독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게요. 환자분들한테 나가는 해독 설문지인데요. 이제 보통은 해독이라는 의미는 우리 몸에 있는 만성염증을 제거해주는 치료요법이잖아요.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특히 먹는 음식, 스트레스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먹는 음식 중에서 굉장히 많은 노폐독소들이 몸에 쌓여 있는데 그걸 빼낼 시간이 없잖아요. 자, 우리 배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배고프면 일단 냉장고 문을 열죠. 네. 그리고 곧바로 탄산을 드시죠. 탄산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네. 우리 몸 자체에서 해독 시스템에서는 공복감이 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해독이 실제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독 시스템을 잘 쓰지를 못해요. 왜? 그거 작동하기 전에 빨리빨리 또 음식들을. 근데 그 대부분의 음식들이 좋은 해독을 도와준 염증을 없애주는 음식들이 아니라 탄산이라든가
뭐 고탄수화물, 고지방식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면서 또 쓰레기를 붓고 있는 거죠. 액상과당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럼요. 저는 액상과당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보통은 카메라가 있어서 이러는데요. 이 정도 되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환자를 볼 때는. 돌아앉히고 심각하게 눈을 맞추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죠. 지금 하는 해독 시스템은 진행 과정을 보면요. 준비기가 이틀이 있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준비 과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 토요일 날 아침에 준비기에 그리고 네. 체중도 한번 집에서 네. 재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틀의 준비 과정과 실제 이제 본 해독 과정은 열흘이 들어가요. 네. 이제 열흘 동안 보통 환자분들이 제일 묻는 게, 선생님, 열흘 동안 굶을 수 있어요? 전혀 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액상의 그 솔루션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의외로 칼로리가 거의 500에서 600 사이 킬로칼로리가 돼요. 아, 열흘 동안 액상만 먹는 거예요? 네, 액상만 먹어요. 모르셨어요? 저 전혀 몰랐는데. 외부 음식은 저희 절식기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차단할 거예요. 거의 그리고 단식하고 비슷한 거네. 전혀 단식이 아니에요. 단식은 음식을 완전히 끊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해독 프로그램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 여러 가지 임상 논문과 여러 근거들을 거쳐서 부작용은 없애면서 가장 좋은 해독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칼로리와 형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저는 몰랐어요. 그냥 밥을 적게 먹고 뭔가를 같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아, 네. 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은 저희가 주는 솔루션만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일에 보식기가 있는데 그 과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틀의 준비기에서 첫째 준비기는 자,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준비기는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해독을 하려면 일단 토요일은 뭘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짠 음식이나 고지방식 좀 몸에 나쁜 음식들은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커피나 녹차, 카페인을 줄이실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하루를 보내시고요. 그때 솔루션을 제가 3가지를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준비기부터 드시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유산균 드시는 거 있으시죠? 그냥 보통 많이들 대중적으로 먹는 거 네네. 하루에 하나 이제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일반 유산균 드셔도 좋으시고요. 이제 유산균이 없을 때 저희는 이제 보통 처방을 하는데 여기에 해독에 고용량 유산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유산균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네, 2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은 장 해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산균 보통 갖고 계시는 제품이나 또는 필요하시면 유산균을 챙겨 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해독차예요. 효소들이 들어있는 건데요. 커피, 녹차를 끊는 대신에 요거를 300cc 물에 넣어서요. 자, 요거는 하루에 3번을 드시면 돼요. 네. 그러면 총 900cc, 1리터 정도의 차를 드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을 끊임없이 마시기 때문에 물 자체로도 디톡스가 되면서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제형들이 도움 주는 거거든요. 자, 3번째는요. 식사를 하시잖아요.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준비기에는 밥을 드실 거예요. 네. 첫째 날은 염분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과 식사량을 전반적으로 줄여서 드시고요. 식사를 하시고 나면 드시는 게 바로 음식이 빨리 내려가고 남아있는 문제가 없도록 장을 좀 청소해주는 효소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는데요. 얘는 그냥 물에 타서 식후에 30분 뒤에 드시면 돼요. 두 번째 날에는 더 절식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죽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이 사실은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흰죽, 그것도 염분이 없는, 맛 없는 정말 그대로 죽만 소량씩 드시면서 이제 몸에 해독을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거죠. 전복죽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전복보다는 야채죽 정도가 야채죽 좋겠죠. 정도, 네. 그리고 가능하면 흰죽이 좋습니다. 사실 권고하기로는 질병 때문에 할 때는 흰죽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정도만 염분을 줄이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자, 이제 이틀의 준비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해독을 시작하실 건데요. 그때는 도리어 쉬워요. 유산균만 드시고요. 청일수 드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청이장이라고 한 거는 식후에 드시라고 했잖아요. 네. 절식기부터는 외부 식사가 네. 안 들어가요. 그러면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생각보다는 똑똑하세요, 이분이. 자, 청일수는 하루에 900cc 정도 나눠서 3번으로 드시라고 했고요. 유산균은 똑같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 대용식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 안에는 당분과 더불어서 여기에 각종 약재와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얘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독소를 제거하는 일을 해줄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먹느냐면요. 500cc 정도의 컵에 이 두 네. 포를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아, 근데 그걸 원샷 하시고 나서 하루 종일 배고파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3번을 드실 거예요. 그러면 총 6포를 드시는데요. 네. 그 설명서에 있으니까 이걸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분할해서 500cc만큼 탄 거를 아침에 한 3, 4시간 만에 드시고요. 제가 표현할 때는 그냥 찔끔찔끔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아까 해독차 한번 마시고 나서 또 이거를 점심시간 이후에 한 3, 4시간 사이 간격으로 네. 500cc를 드시고, 또 오후에 이렇게. 그럼 총 1500cc죠. 거의 하루에 2.5리터에서 3리터까지 물을 먹죠. 굉장히 수분 섭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아요. 그리고 칼로리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굶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음식을 먹던 사람이 열흘 정도 안 먹는다는 건 되게 힘든 거잖아요. 약간 우울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저도 벌써 이 방법으로 해독을 3번 정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해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런 환자들한테 계속 해독을 하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50대 분이었어요. 원장님, 제가 태어나서 아침에 날아갈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아침에 날아갈 것 같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너무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해독을 직접 해본 계기가 됐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한 3번째 해독이 얼마 전에 한 건데요. 그 열흘 동안 제 컨디션이 최근에 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해독을 시켜보면 딱 2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분 같이 몸에 이제 습담이 없어지면서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2번째 분들이 어떠냐면 우울감도 좀 느끼고요. 무엇보다 두통이나 어지러운 증상, 그리고 약간의 메스크림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제일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에서 굉장히 적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지방을 빼쓰게 되면 케톤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이게 저탄고지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방을 쓰는 과정에서 몸에서 케톤체가 발생이 되면서 그런 증상을 살짝 유도를 시켜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와, 열흘 동안 계속 이렇게 힘들어? 아니에요. 대부분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까 죽 먹는 준비기 2일차부터 절식기 하루 이틀 정도만 나타났다가 가볍게 나타나서 없어지는 경우 있고요. 아주 심하면 두통약 가볍게 드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서 네. 그 과정들이 어떤지 이제 솔직하게 하는 걸 좀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심리가 어떻게 좀 변하고 몸도 네네.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준쌤은 조금 후자에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대부분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단 것이나 불규칙한 식사나 본인이 좋아하는 기호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생리적인 거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하고도 연결이 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옆에서 한번 잘 지켜보려고요. 네, 잘 절제하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파이팅!